제품 체험 사례를 강의하려고 나왔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죠. 저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24살에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딸, 아들 둘을 낳았고요. 첫째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기흉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이거 보시면 굉장히 마음 아프시죠? 네. 저 생각 안 해봤어. 그러네. 이렇게 저렇게 작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산소호흡기를 꽂고 머리에 주사바늘을 꽂으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기흉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뭐냐면은 폐 속에 구멍이 뚫려서 호흡곤란이 오는, 공기가 차서 호흡곤란이 오는 그런 질환이었어요. 이런 아기들이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질환이었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이 일어나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제왕절개를 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그 아이는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저는 이 아이가 위독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혈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분만한 병원에서 마취가 깨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기가 내가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남편도 그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남편 바빠서 일을 나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잠에 들었는데 정말 신기한 꿈을 꾸게 돼요. 무슨 꿈이냐면은 아이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바닷물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아기를 제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발은 안 떨어지고 내가 그냥 오라는 손짓만 하고 울면서 이리 오라고 얘기를 해도 들릴 그 아기는 못 들었겠죠? 네, 아기니까. 그래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어디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그 아이를 들어서 구해주는 제가 그런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상하다.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날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정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은 어젯밤에 우리 아기가 고비였다. 어젯밤을 넘기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하고 인연이 안 됐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우리 아이를 살린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저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정말 아기가 잘 버텨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고비는 넘겼지만 제가 그 아이가 폐 쪽으로 좋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크면서도 계속 병원을 입퇴원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 내 목적이라고, 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다닐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내 몸에 저도 출혈이 많아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도 저한테는 정말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건강에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그런 질환을 제가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문득 남편을 봤어요. 네, 남편을 보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리고 큰아이가 크니까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버거운 걸 제가 느꼈어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이도 어느 정도 건강해졌으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상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매여 있는 직장은 다닐 수가 없고,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은 엄마가 반겨주는 그런 엄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반쪽짜리 근무를 합니다. 오전 근무만 하는 그런 직장을 찾아서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현재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후에 시간은 많이 남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돈은 많이 벌고 벌고를 떠나서 너무 그 시간이 자유로웠으니까 아기 태어난 게 너무 좋았고, 그런데 2014년도부터 몸이 급속도로 피곤하기 시작을 했어요. 퇴근하고 오면은 제가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낮잠을 3시간씩 자고 일어나야만 피로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 격리 업무거든요. 뭐 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도 이렇게 딴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그냥 지나쳤는데, 제가 2015년도에 추석날 급성 디스크가 와서 시술을 받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검사 결과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살이 찌는 그런 질환이라는 걸 저 처음 알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의사선생님이 약을 처방해서 제가 복용을 했어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면은 엄청 피곤했을 텐데 어떻게 견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한 게 1년 지나고 다른 고지혈 수치가 올라가서 고지혈증 약 처방을 받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간약을 처방을 받게 되고, 저는 이 약을 먹으면 제가 얼른 끊을 줄 알았어요. 다른 질환은 발생이 되는 거를 모르고 그냥 그래 약 잘 먹으면은 내가 이 약을 안 먹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수치는 굉장히 약을 먹으니까 잘 유지는 되고 있었는데 간 수치가 정말 너무, 그때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많이 올라서 의사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약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처방을 한 알에서 3알로 늘려서 처방을 해줬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내가 나한테 너무 건강관리에 신경을 안 쓰고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질환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나를 사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양제를 좀 먹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갑상선 저하증을 한번 알아보면은 갑상선 자체 및 뇌 문제로 인한 갑상선 호르몬 생산 감소, 그렇게 생산이 감소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그런 질환이더라고요. 서서히 진행이 되고 나 스스로는 이게 자각이 힘들어요. 그리고 증상을 보면은 추위를 너무 잘 타고 피부가 건조하고 피로감 부정, 그리고 식욕 감퇴, 체중 증가, 동작이 굉장히 느렸어요. 내가 빨리 하고 싶어도 동작이 빨리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가 가늘어졌고요. 그리고 변비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정말 심한 게 근육통이었어요. 근육통. 그리고 치료는 체내의 대사 순환을 개선을 하고 면역 불균형 회복을 위한 미네랄 보충을 했을 때 좋아진다고 하고요. 비장이나 간, 심장의 기능을 함께 개선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장애 치료에는. 이 사진을 보면은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저하증과 갑상선 항진증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갑상선 저하증으로 살이 엄청 찌는 그런 질환이었고, 갑상선 항진증은 저희 시어머니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정말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마르셨었던 그런 질환이었어요.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먹던 약입니다. 요니그릴이라는 그 약은 고지혈증 약이고, 신지로이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죠. 갑상선 약이고요. 간 수치가 안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무르사를 처방을 해주셨다가 이 실리만이라고 실리만 140 그리고 고덱스 이런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약을 먹는 동안 나타났던 증상들을 보면은 제가 높은 간 수치에 고생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부정맥. 의사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차는 그랜저인데 엔진은 티코 엔진을 달고 다닌다고. 그 정도로 제가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비될 듯 심한 어깨 근육통에 시달렸고, 여름에도 기침을 하면은 제가 천식에 걸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침을 심하게 했었고, 그리고 다리 저림 있었고, 다리 근 감소증. 제가 정말 이 다리 근 감소증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늙어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좀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은 모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발로 걸어서 내리잖아요. 저는 두 발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렸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랬고 목이 쉬는 증상이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로 변해가고 체중 증가는 물론이고요. 족저근막염도 있었고 잇몸 출혈도 있었고 또 헤르페스 증상이라고 하는데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저 입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고 생식기로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눈추위로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생식기 쪽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피곤하면 주기적으로 그게 왔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약을 먹었는데 제 간이 좋았을까요? 간 수치가 높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고요. 호르몬 대사에 관여를 하고 담즙 생성 및 배출 기능을 하고 해독 기능을 하고 살균 작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하고 약물, 알코올 대사를 해주는 정말 중요한 장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너무나 피로하고 그 다음에 식욕 부진에 시달리고 잦은 피부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갈비뼈 아래가 통증이 있어요. 간 수치가 높으면은.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고요. 더 심해져서 간 손상이 심해지면은 황달이나 노란 소변 그리고 혈변을 볼 수 있고 복부 팽만. 우리 간경화 환자들 보면은 복부가 많이 복수가 차서 많이 나오시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출혈, 얼굴이 검게 보이고 반점 등 다양한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이 간 모양을 보면은 처음 정상간은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죠. 그런데 지방간이나 나빠지는 경과를 보면은 간 암쪽에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저 보면은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간 쪽으로. 자, 제가 이 사진 보면 웃긴데 저도 모르게 서서히 야금야금 살이 쪘어요. 한꺼번에 막 몇십 킬로 찐 게 아니고 야금야금 쪄서 사진을 보면 알고 사진을 보면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 3월에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에서 정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듯이 살이 쪄 있는 상태고 18년 3개월 후인데 가족들하고 친정 식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저 사진이 하나 찍혀 있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제가 사진 찍는 걸 그 뒤로는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저렇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저하증에. 이렇게 제가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약을 먹어가면서 2017년 여름이 왔어요. 저는 6남매의 큰며느리입니다. 큰며느리인데 시아버님 그 연도에 시어머님께서 두 분 다 정말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혈관이 좋지 않으셔서 흉부대동맥, 복부대동맥 거의 다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5.5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금방 이제 그게 터지면 즉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강남 성모병원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복부는 이미 시술을 하셨고 흉부 쪽에서 또 그게 꽈리가 부풀어 올라서 대수술을 하셨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지만 오후에는 시간이 있다 보니 이 두 분을 간호를 하느라고 제 몸이 정말 만시창이가 됐었어요. 물론 다른 가족들도 있었지만 시골에 있고 저처럼 시간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제가 전담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부모님 건강은 찾았지만 제 몸이 만시창이가 되어 있다 보니 대사도 안 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 몸에서 출혈이 좀 심하게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어요. 저희 아버님 이렇게 흉부대동맥 수술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어머님 이렇게 누워 계시고 2017년 하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그 이상 사진을 안 찍었는데 이 사진 보면 너무 새로워요. 네. 부모님들이 저를 보고 말을 하고 싶었대요.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근데 차마대 제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말을 못하고 계셨대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아까 멘트에서 말했듯이 나 자신을 사랑해보자. 내가 사랑 안 하면은 누가 사랑하겠냐. 나도 이제 내 몸에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양제를 찾고 있던 시기에 저희 거래처 사장님께 2019년도 6월에 유산을 소개를 받습니다. 사무실에 오셨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신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먹고 좋아진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유산화를 만나서 비움 체험하고 3개월 동안 제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2단계를 했는데 13kg 감량을 합니다. 감량을 하고 피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저를 괴롭히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깨 통증이 정말 그냥 일반 어깨 통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이면은 이렇게 왼쪽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에 마비가 와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손발 다리 저림이 사라졌고 다리 근육, 힘이 없던 근육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현재 먹는 약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유산에 돈을 안 벌어도 나는 이미 성공자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약을 먹는 동안 나타난 증상들하고 제가 다 사라졌다는 걸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었는데 간 수치 비교표예요. 제가 병원에서 제가 리셋을하고 6개월, 7개월 차 2020년 1월에 검사한 수치고요. 2020년 3월에 10월 정도, 10개월 됐을 때 검사했는데 이때는 약을 먹지 않고 검사를 했던 수치예요. 근데 더 좋아졌어요. 제가 유산화 제품으로 계속 약을 끊고 영양제로 보충을 해가면서 제가 그렇게 제 건강을 지켰던 것 같아요. 자, 저의 몸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저것도 왼쪽 사진도 저게 한 83kg에서 조금 빠졌던 저거보다 더 쪘었는데 제가 사진 찍기 싫어해서 저게 한 81kg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많이 좋아졌고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정말 금방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저렇게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효자입니다. 아들들이 효자여서 자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요. 부모님 찾아가느라고 일을 못하고 피곤에 찌들어서 살을 끌고 있길래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먹고 좋아졌으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한번 드려보자. 병원 가시면 두 분 다 병원에 계시면 120만 원이다. 그 돈을 우리 영양제 먹이자. 먹여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결단을 하고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1년 정도 드시고 처음에 3개월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고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시골에 이제 아버님 정기검진 서울에 오시는 날인데 혼자 못 가시니까 모셔다 드리러 가면서 저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엄마 유산화를 지금도 엄청 싫어하는 애예요. 둘째 아들이. 근데 저 사진을 보고 너무 건강해졌다고 할아버지보다 더 잘 걸으신다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 부모님이 건강해진 대로 저희 시댁 가족이 모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건강을 챙겼던 제품이 있는데 헬스팩. 네, 헬스팩에 대량 영양소를 분해해주고 흡수 및 독소를 배출시켜주는데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7가지 구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가 종합 비타민 B군이 제대로 다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 헬스팩으로 건강을 제가 지켜나갔고요. 그리고 뉴트리민, 제가 다이어트 하는데 정말 이 제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약간 먹다가 물리면은 바꿔가면서 먹었고요. 그리고 하이버지 플러스는 여성들한테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이죠. 콜레스테롤 개선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독소를 배출하게 된 제가 이 하이버지를 어떻게 먹었냐면은 하루에 3번, 4번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제가 고지혈증 약을 끊으면서 이 오메가3하고 코키논을 정말 많이 섭취했는데요. 이 제품을 먹으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혈관이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 다 찌릿찌릿하고 그런 증상이 한 1, 2개월 지속되더니 그게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혈중 중성지질을 개선하고 굵은 혈관을 뚫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뛰어노는 이유가 이 코엔자임 Q10이라고 해요. 저 어른이 갈수록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게 코키논이 체중 감소에 기여를 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세포 손상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혈압약은 먹지 않았지만 혈압이 130에서 149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이제 유산화를 조금만 더 늦게 만났으면 혈압약도 같이 복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키논을 꾸준히 먹고 혈압이 지금은 126에 7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헤파실, 간에 좋은 헤파실인데요. 헤파, 간과 실리마린을 합성한데 생리 활동을 조절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그리고 해독이나 살균 작용을 해주는 그런 정말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께서 어머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지만 골 다공증이 너무 심하셔서 이렇게 정말 다리가 O자로 이렇게 많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같은 여자가 봤을 때도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자꾸 병원에 가보자고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안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그네 칼데하고 글루코사민을 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알 또 글루코사민도 세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눈에 띄게 정말 좋아하셔요. 지금도 걸음걸이가 저희 젊은 사람보다 더 잘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 거짓말을 못해서 그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이 제품은 연골 세포 및 연골 재생을 시켜주고 연골 파괴를 막아주는데요. 저도 이 무릎이 좋지 않아서 이 제품을 많이 먹고 정말 많이 좋아진 케이스예요. 허리가 제가 디스크 시술을 받고 정말 고질병처럼 운전할 때나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운전하면서도 조금 오래 가면은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그 아플 때 레알 한 3일 정도 먹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아프신 분들 한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한 6개월 전에 치통이 너무 심했어요. 우리 알파팀에 홈미팅을 하는데 치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진통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알씩 또 네 알씩 먹었더니 잇몸에 불어오는 꽈리도 없어지고 진통 이제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실험정신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보기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실험정신이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마쳤는데요. 건강을 잃으면